민준아, 할머니랑 언제 불꽃놀이를 봤니? 외할머니랑 작년 여름에 봤어요. 아, 그럼 이 할미 말고 외할머니 쓴 거구나. 네, 진짜 할머니요. 진짜 할머니. 그럼 나는 가짜 할머니란 말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68배 김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다 같이 즐거웠어야 할 명절에 과연 무슨 일 있었던 걸까요? 천국의 라디오 바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 68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 반죽을 치고 밤 10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는 것이 평생 내 하루였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도 벌써 15년. 그때부터 나 혼자서 진우를 키워냈다. 떡집 일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내가 하루하루 주물럭거린 떡 반죽이 다 그 아이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 와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우리 진우에게 짐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하지만 그것도 오늘까지만이다. 일장 추석 준비. 어머니, 진우 씨 어머니 맞으시죠? 동네 마트에서 나물을 고르고 있는데 옆 동네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아네. 그런데 왜요? 아이고, 며느리 보기 정말 좋으시겠어요. 요새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 명절 준비는 나 몰라라 하는데 최 씨 댁 며느리는 정말 효성이 지극해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서연이가 얼마 전 친정어머니와 함께 이 마트에 와서 추석 선물을 한가득 사더라는 얘기였다. 한우 세트에 전복에 고급 과일까지. 아이고, 정말 부러웠어요. 내 가슴이 뜨끔했다. 서연이가 친정에는 그렇게 챙기는구나. 물론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가 사온 나물들이 초라해 보였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예년과 똑같은 것들. 아들네는 우리 집에 올 때 항상 회사에서 나눠준 참기름 세트, 참치캔 세트 같은 것들을 덜렁 들고 왔다. 소고기 한우나 전복 같은 귀한 건 구경도 못 해본 참이었다. 그래도 이 나물들로 우리 진우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을 해주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추석 준비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다 해줄게. 아, 엄마 그게 말이에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무슨 일 있니? 이번 추석에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무선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왜?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추석 연휴 내내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그럼 서연이는? 서연이도 저랑 같이 있어야죠.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슴이 먹먹했다. 벌써 나물도 다듬어 놓고 갈비도 양념해서 재워놨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연휴 끝나고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올해도 혼자 추석을 보내는구나. 그래도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다. 이해해야지. 이장 외로운 명절. 추석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절을 했다. 여보, 우리 진우는 잘 크긴 했는데 요즘은 엄마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가 봐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네는 1년에 딱 3번만 본다. 추석, 설, 내 생일. 사실 그것도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나는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혹은 자신의 생일날 고독한 떡집에서 혼자 떡을 만들며 버텼다. 떡집에 있으면 명절날 가족들끼리 하하호호하면 제사상에 올릴 떡, 시루떡, 손주들이 좋아하는 꿀떡, 송편 등을 많이 사간다.
비닐봉다리에 떡 한두 봉지씩을 넣고 집으로 손잡고 걸어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하늘에 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지독한 고독함이 내 마음에 아려온다. 괜히 눈물이 났다. 오후에는 동네 놀이터에 나가 앉아 있었다.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 웃음소리, 부모들의 다정한 대화. 모든 게 부러웠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김씨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드님 내외분은 어디 가셨나 봐요. 아까 아파트에서 봤는데 안 계시던데. 아,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사람이 베트남 여행 갔는데 거기서 최 씨네 며느리 봤다고 하던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베트남이요? 네, 분명히 최 씨네 며느리 맞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사람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김씨 아주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3장 충격적인 진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은 못해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안다. 동네 박씨 아주머니가 올린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베트남 나트랑 여행 중입니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눌러본 게시물 속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세 번째 사진.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호화 리조트 풀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진우와 서연이가 있는 게 아닌가. 손이 덜덜 떨렸다. 눈이 잘못된 줄 알고 사진을 확대해 다시 보았다. 선글라스를 쓰고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옆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기댄 서연이.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서연이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진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예전에 진우가 친구 추가해 주었던 그 아이디를 클릭해서 진우의 SNS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진우의 이번 추석 명절날 지냈던 사진들이 빽빽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SNS로 이 사진을 볼 거라는 예상은 못했는지 그들이 이번 명절날 나 없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남김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사진들을 넘기는 순간 나는 거의 숨이 막혔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빨갛게 구운 랍스터 껍질이 반짝반짝 빛나는 대하구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게 다리, 그 위에 흩뿌려진 향긋한 허브들. 게다가 바구니에 가득 담긴 조개와 전복, 소스에 버무려진 새우튀김이 바삭바삭하게 쌓여 있었다. 서연이가 젓가락으로 큼지막한 새우를 집어들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새우 내가 장터에서 한 마리 한 마리가 깎으며 사던 냉동 새우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살이 하얗게 차오른 게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고소할 것 같았다. 다음 장면에서는 버터 꽃게구이를 먹고 있었다. 금빛 조명 아래 커다란 꽃게가 버터에 반짝이며 접시에 놓여 있었다. 진우가 게살을 발라 서연이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랑 있을 땐 늘 돈 없다, 힘들다 하던 놈이. 사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커플 마사지를 받으며 웃는 모습, 야자수 사이로 석양이 내려앉는 전용 비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화려한 식물원에서의 단체샷. 사진 속 꽃들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한 색을 띠고 있었다. 붉은색과 보랏빛이 섞인 난초 황금빛을 띤 열대 꽃들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서연이는 꽃다발을 든 채 뺨을 붉히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진우가 또 웃고 있었다. 내 아들이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서연이가 올린 해시태그들이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었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베트남 나트랑 행복한 시간, 역시 가족이 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역시 가족이 최고라고?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냐?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혈압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게 느껴졌다. 추석 내내 혼자서 싸늘한 방에서 식은 밥을 데워 먹고 있었던 나.
그 시간에 내 아들과 며느리는 서연이네 식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사장 상처받은 마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계속해서 그 사진들이 떠올랐다. 진우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피곤해 보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봤다. 작년 어버이날 서연이가 카네이션 한 송이 사다가 나한테 줬다. 그런데 SNS에 올린 걸 보니 친정어머니께는 브랜드백과 함께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했더라. 시어머님께도 드렸어요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그 차이는 뭐란 말인가? 지난달에도 그랬다. 서연이가 시어머님 요즘 떡 같은 고탄 수화물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이제는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다. 평생 떡으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만든 떡을 고탄 수화물이라니. 그럼 내 인생은 뭐였단 말인가? 그리고 진우. 내 아들. 엄마, 이제는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래, 그런 말도 했지. 나한테 기대지 말라고. 내가 언제 진우에게 기댔나? 오히려 내가 평생 진우를 뒷바라지했는데. 가장 화가 났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손주 민준이가 숙제 때문에 집에 왔을 때였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써오라는 숙제였다.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한 불꽃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썼다. 민준아, 할머니랑 언제 불꽃놀이를 봤니? 외할머니랑 작년 여름에 봤어요. 그럼 이 할미 말고 외할머니를 쓴 거야? 네, 진짜 할머니랑요. 진짜 할머니. 그럼 나는 가짜 할머니란 말인가? 그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어서 그냥 웃어 넘겼다. 모든 게 다 떠올랐다. 서연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진우가 나를 점점 멀리하는 모습, 손주가 나를 가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는 정말 이 집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오장 분노의 폭발. 연휴가 끝나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 잘 지냈다. 너는 일이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연휴 내내 회사에 있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 그래? 그럼 서연이도 힘들었겠네. 네, 서연이도 저 때문에 고생했어요. 베트남에서 호화 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참을 수가 없었다. 진우야, 네, 엄마. 베트남 여행은 어땠니?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엄마. 그게 사진까지 다 봤다. 서연이 부모님들과 함께 호화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말이야. 엄마, 그건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나는 추석을 혼자 보냈는데 너희들은 베트남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는 말이지? 엄마,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사진이 거짓말을 하나? 아니면 내 눈이 잘못 본 거야? 진우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죄송해요, 엄마. 서연이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그래서 나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야? 회사 일이 있다고? 엄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봐. 서운해 할까 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럼 진실을 알았을 때는 서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다음번은 없어. 네? 이제 다음번은 없다고 했어. 전화를 끊어버렸다. 6장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날부터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평생 진우만을 위해 살았다.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포기하고 오직 진우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그들에게 짐일 뿐이다. 그럼 나도 내 인생을 살자. 먼저 부동산에 연락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아, 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사 갈 일이 생겨서요. 실제로는 이사가 아니라 탈출이었지만 시골에 있는 논밭도 매물로 내놨다.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어차피 진우는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다고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적금도 모두 해지했다. 어머니, 적금을 다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 괜찮아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진우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던 각종 보험료, 카드 요금, 휴대폰 요금까지 모두 끊었다. 보험 해지하시면 나중에 다시 들기 어려운데. 상관없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모든 게 내 명의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장 역할을 했으니까. 진우는 결혼할 때 따로 독립했고 아파트와 땅, 모든 재산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원룸 하나를 전세로 구했다. 넓지는 않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진우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사진에 내가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게 엄마 아버지 역할을 다 해주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이 보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7장 새로운 시작.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답장하지 않았다. 하루 후에 전화가 왔다.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집주인이 집이 매매 계약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제야 전화를 받았다. 아, 진우야. 엄마,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집을 팔았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왜요? 어디서 살 거예요? 걱정 마.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엄마, 농담이죠? 정말로 어디 계신 거예요? 원룸 하나 구해서 살고 있어.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원룸이요? 엄마가 왜 원룸에서 살아요? 왜 안 돼? 내 돈으로 내가 구한 집인데. 진우가 한참 말을 못했다. 엄마, 제가 지금 가서 뵐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안 돼. 왜요?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어. 내 인생 내가 살고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는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생각했니? 엄마가 무슨... 언제부터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됐어?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라 남이 됐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베트남 여행은 뭐였어? 서연이네 가족들과는 즐겁게 여행하면서 나한테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거짓말한 게 뭐였어? 진우가 또 말을 못했다. 대답해봐.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야? 서연이 부모님 앞에 내놓기 창피한 엄마야?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그냥... 서연이 아버지께서 갑자기... 서연이 아버지 핑계 대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 대신 서연이네 가족을 선택한 거잖아. 그제야 진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사과는 의미 없어. 이미 끝났으니까. 엄마, 제발 주소만 알려주세요.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진우야. 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 아니고.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다. 8장 자유로운 날들.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편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서연이가 시어머님 그렇게 드시면 안 되죠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진우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동네 문화센터에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어머님 요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무엇보다 내 몸이 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행 동호회도 가입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 계세요? 손을 들었다. 저요?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요. 혼자 여행도 멋지시네요. 그래, 혼자 여행.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평생 못 해봤다.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나이도 비슷하고 다들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었다. 저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조금씩 내 이야기를 했다. 평생 떡집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와, 떡집이요? 멋지시네요. 떡집을 멋지다고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서연이는 항상 시어머님 떡집 일은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구장 진우의 절망. 진우가 내 원룸을 찾아왔다. 문 앞에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나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왔다. 엄마, 저 진우예요. 문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서연이까지 같이 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진우가 혼자 또 왔다. 이번에는 문 앞에 앉아서 말했다. 엄마,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오후 내내 문 밖에 있었다. 저녁 때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밥은 먹었을까? 문을 조금 열어봤다. 진우야.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눈이 다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들어와. 진우가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가 이런 좁은 곳에서 살고 계셨구나. 좁아도 내 집이야.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집이라니? 어느 집? 저희 집이요. 엄마랑 같이 살아요. 내 집에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엄마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내가 언제부터 너희 가족이었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야, 너 민준이 숙제 기억나? 네? 할머니와의 추억을 써오라는 숙제. 민준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외할머니와 함께 한 불꽃놀이 얘기 썼지.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엄마, 외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고 나는 가짜 할머니라고 했잖아. 그게 너희 가족에서 내 위치야. 진우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민준이가 그런 말 한 건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다시 교육시킬게요. 교육? 아이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야. 너희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진우야, 나는 이제 지쳤어. 네?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내 인생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 저잖아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진우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없어도 잘 살더라. 베트남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던데? 그건 뭐야? 나 없으니까 더 편하고 좋았던 거 아니야?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너는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 서연이도 있고 서연이 부모님도 있고. 엄마, 그리고 나도 나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더라. 10장 서연이의 변명. 며칠 후 서연이가 혼자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들어와.
서연이가 들어오면서 원룸을 둘러봤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어머님,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안 되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여기가 내 집이야. 진우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럼 너라도 잘 돌봐줘.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베트남 여행권도. 진짜 죄송해요. 왜 미안해 하는데? 시어머님을 속이고 가족 여행을 간 거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서연아,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니? 서연이가 말을 못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나만 빼고 가족 여행을 갔어? 왜 민준이는 나를 가짜 할머니라고 생각하게 됐어? 사실 저는 어머님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 뭐가 부담이었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숨을 내쉬듯 말했다. 명절 때마다 전통 음식 준비하시잖아요. 송편도 손수 빚으셔야 하고 전도 종류별로 다 부쳐야 하고 저희는 사실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니 가족들이 모이면 그만큼 정성 들여서 차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시어머님 세대의 방식이죠.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사 먹거나 호텔 뷔페 예약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며칠을 시장 다니고 밤새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내가 매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던 거구나. 서연이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시골에서 살던 얘기, 흑백 TV 시절 얘기 같은 거 저희는 사실 그런 거 너무 낡았다고 느꼈어요. 이 디지털 AI 시대의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아이에게 옛날만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민준이가 요즘은 영어도 배우고 태블릿으로 세계 돌아가는 것도 접하는데 솔직히 옛날 얘기만 듣는 게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니까 모던한 라이프 스타일에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저희는 좀 더 세련되고 자유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너무 전통에 얽매여 계셔서.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알겠다. 어머님, 너희한테 나는 꼰대였구나. 옛날 사고방식만 가진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 민준이한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였던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나는 그저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함께 먹는 게 행복이라 생각했을 뿐인데 그게 너희한테는 짐이었구나. 서연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흘렀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알겠다. 어머님, 너희한테 나는 꼰대였구나. 옛날 사람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시어머니였던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인정해. 나는 정말 촌스럽고 옛날 사람이지. 평생 떡이나 만들고 살았으니까. 서연이가 울먹였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왜 나만 빼고 베트남에 갔어? 왜 민준이는 외할머니만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 왜 너는 친정에는 한우 선물하고 나한테는 카네이션 한 송이만 줬어? 서연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아, 이제 됐어. 서로 솔직해진 것 같으니까. 어머님,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11장 새로운 관계들. 원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언니들과 친해졌다. 영수가 오늘 커피 마시러 갈래? 좋아요, 언니.
박순자 언니는 나보다 3살 많은데 정말 젊게 사신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맞아요, 언니. 오히려 편해요. 그치?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김미숙 언니는 나보다 5살 적은데 아들 둘 다 결혼시키고 나서 홀로 쏘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나도 평생 애들만 키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시간이야. 며느리들이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지. 왜 혼자 사냐고. 그런데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라고 했어. 대단하세요, 언니. 뭐가 대단해? 영숙이 네가 더 대단하다. 아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속였는데도 당당하게 독립한 거 보면. 그렇다. 나는 당당하게 독립했다. 여행 동호회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영숙 씨 다음에는 유럽 여행 어때요? 유럽이요? 저 같은 사람이 유럽에 가도 되나요? 왜 안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그랬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12장 진우의 깨달음. 한 달 후 진우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엄마, 뭔 일이야?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서연이랑 자꾸 싸워요. 엄마 일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서연이는 엄마가 너무 오버한다고 해요. 그냥 놔두라고. 그럼 놔두면 되잖아.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엄마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진우가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엄마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도 소용없어.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서연이네 가족들과 여행 갈 때 정말 재미없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사진에서는 그렇게 즐거워 보였는데. 사진은 사진이에요. 처가 식구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 제가 편하겠어요. 맛있는 거 볼 때마다, 좋은 곳 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실제로는 계속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혼자 집에 계실 텐데. 나랑 아빠 그리워하면서 예쁘고 고운 우리 엄마 떡집에 우두커니 혼자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럼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어? 이미 거짓말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얘기할지 몰랐어요. 진우가 또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 맞아요. 혈육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엄마가 용서해 주세요? 한참 생각해봤다. 진우야, 네? 내가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줘.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네? 우리는 이제 그냥 아는 사이야. 가끔 안부나 묻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 연락하지도 마. 부담스러워. 엄마,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하든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진우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그럼 정말 남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남이었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법륜 스님께서도 40 넘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라 하셨단다. 13장 민준이의 편지. 2주 후 뜻밖의 편지가 왔다. 민준이가 쓴 편지였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아빠가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지 않아서 편지를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보내요.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가짜 할머니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외할머니는 송편을 못 만들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빠가 매일 울어요. 엄마랑도 자꾸 싸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어. 민준이에게 답장을 썼다. 민준아,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 여기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민준이도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할머니가 가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줘서 고마워. 민준이만 알아주면 돼. 할머니는 항상 민준이를 사랑해.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민준이와 함께야. 할머니가 14장 1년 후 원룸에서 산지 1년이 됐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요가도 중급반으로 올라갔고 여행도 벌써 5군데나 다녀왔다. 부산, 경주, 제주도, 강릉 그리고 지난달에는 일본까지 다녀왔다. 영수가 너 정말 달라졌다. 순자 언니가 말했다. 뭐가요?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 보여. 맞는 말이었다. 나는 정말 자유로웠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인생. 이런 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진우에게서는 가끔 안부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처음에는 답장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답장한다.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존댓말로 안부만 묻는다. 그게 우리한테는 맞는 관계인 것 같다. 15장 뜻밖의 만남.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서연이가 들어왔다.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서연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있어. 내 친구들을 소개했다. 제 며느리예요. 아, 며느리분이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영수가 그 며느리가 이 며느리? 모던 스타일 추구한다는 며느리구나. 순자 언니가 대놓고 물어봤다. 서연이 얼굴이 빨개졌다. 언니 그냥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 며느리 입장에서 들어보자. 서연이가 당황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들 많은데 내가 뭐 불만인지 말해봐. 언니 그만해요. 아니야, 들어보자. 영숙이가 뭐 잘못했는데? 서연이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뭘? 시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시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그런데 시어머님이 저희와 살기 싫어하세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그렇게 대했으면. 서연이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정말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서연아, 이제 늦었어. 왜요? 나는 이제 이 생활이 좋아. 너희랑 살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시어머님, 그리고 너도 내가 없으니까 편하지? 친정 부모님하고만 지내면 되고.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시어머님 생각만 해요. 그건 진호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시어머님 제발.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원래 남이었어. 다시 남으로 돌아가는 거야. 16장 최종 선택.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다. 정말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아무리 서연이와 진우가 잘못했다고 해도 혈육은 혈육이잖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들에게 맞춰야 하나? 평생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남편을 위해, 진호를 위해, 서연이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진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답장이 왔다. 엄마, 정말 마지막인가요? 응. 마지막이야. 그럼 엄마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너도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정말 끝이 났다. 17장 완전한 자유. 2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요가 강사 자격증도 땄고 여행 동호회에서는 총무도 맡고 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사진 찍기, 도자기 만들기, 그림 그리기.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해보고 있다. 가장 좋은 건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숙 씨는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많이 도전하다니. 나이가 뭐 대수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맞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지난주에는 등산도 시작했다. 할머니 등산 처음이세요? 젊은 산악회 회원이 물어봤다. 네, 처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만 계시는데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밖으로 나와야죠. 정말 그렇다.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다.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18장 우연한 소식.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영숙 씨,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 댁 소식 들었어요? 가슴이 살짝 떨렸다. 무슨 소식인데요? 이혼했다던데요? 며느리가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다. 정말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살던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한참 생각했다. 결국 진우와 서연이가 이혼했구나. 나 때문일까?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내가 없어도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19장 진우의 마지막 부탁. 며칠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1년 만에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응. 안녕.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민준이 일 때문에요. 결국 만나기로 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진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새었다. 이혼했다면서? 네, 그렇게 됐어요. 민준이는? 서연이가 데려갔어요. 가끔 주말에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진우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매주 할머니 얘기만 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송편이 먹고 싶다고,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민준이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만나셔도 돼요. 민준이만 만나주세요. 한참 고민했다. 민준이가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네, 매일 그런 얘기만 해요. 알겠어. 한 번만. 20장 민준이와의 재회. 공원에서 민준이를 만났다. 2년 사이에 많이 컸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서 안겼다. 민준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 왜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럼 다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거든. 할머니 인생이 뭐예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럼 저는 언제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민준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송편 만들어주세요. 지금? 내 할머니가 만든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나. 그럼 할머니 집으로 갈까? 21장 마지막 송편. 원룸으로 민준이를 데려왔다.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응, 작지만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 우와, 신기해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함께 송편을 만들었다. 민준아, 반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해. 네, 할머니. 민준이의 작은 손으로 반죽을 만지는 모습이 귀여웠다. 할머니, 저 할머니 송편이 정말 좋아요. 그래? 왜? 엄마가 사준 떡은 너무 달고 외할머니는 송편을 못 만드는데 할머니 송편은 딱 맛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는 왜 아빠랑 엄마랑 살기 싫어해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아빠 엄마랑 살기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꿈이 있거든. 그 꿈을 이루려면 혼자 살아야 해. 할머니 꿈이 뭐예요? 글쎄, 예쁜 곳에 여행 가는 것도 꿈이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것도 꿈이고 하고 싶었던 일들 해보는 것도 꿈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꿈이 있구나. 응, 할머니도 꿈이 있어. 송편을 쪄서 함께 먹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약속해주세요. 뭘? 가끔은 저랑 만나서 송편 만들어주세요. 한참 생각해봤다. 알겠어. 가끔 만나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22장 새로운 균형.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민준이와 만나기로 했다. 진호는 만나지 않고 민준이만 데려다 주고 가는 식으로. 할머니 이번에는 뭐 배웠어요? 도자기 만들기 배웠어. 우와, 진짜요? 민준이에게 내가 만든 작은 컵을 선물했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어. 대단해요. 민준이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딱 하루만. 그 정도면 적당했다. 진호는 가끔 문자로 고마움을 표했다. 민준이가 정말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렇다.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다. 23장 완전한 해방. 3년이 지났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요가 강사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여행 동호회에서는 부회장까지 됐다. 지난달에는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영숙 씨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못 살아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본인 인생 사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날이 올 줄이야. 예전에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민준이와의 만남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할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진짜? 무슨 상? 글짓기 대회에서요. 할머니 이야기 썼거든요. 내 이야기를? 네,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난 할머니 이야기요. 민준이가 쓴 글을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할머니는 68살에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할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글을 썼구나.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24장 진정한 가족의 의미. 어느 날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를 만났다. 우연한 만남이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이가 항상 할머니 자랑해요.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저도 듣고 놀랐어요. 진우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진우야, 네? 너도 잘 지내고 있니?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뭘?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제는 당신만의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으로 진우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진우야, 너도 내 인생 열심히 살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민준이 잘 키워. 네, 엄마처럼 잘 키우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25장 진짜 가족. 6개월 후 민준이가 내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할머니, 제 생일에 할머니 친구들도 초대해도 돼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내 친구들을? 우리 집에?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외였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너 내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니?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항상 순자 할머니, 미숙 할머니가 재미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할머니 친구들 어떤 분들이실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궁금해하다니. 동시에 왠지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다. 평생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왔던 내가 이제야 내 삶의 일부를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니. 생각해보니 민준이 말이 맞았다. 친구들은 나의 삶의 증인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들과 함께라면 민준이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였다. 그리고 드디어 민준이 생일날. 작은 거실이 꽉 차도록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아이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같이 벅찼다. 순자 언니가 민준이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영수가 손자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치? 착하기도 하고 얌전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웃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할머니들, 저 할머니 자랑 좀 들어주세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아이가 내 삶을, 내 존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다니. 민준이는 요가 수업에서 찍은 사진, 도자기 작품, 여행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설명하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순자 언니와 미숙 언니가 감탄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우와, 영숙이가 이런 것도 해. 할머니 진짜 멋져요. 할머니 멈추지 않는 에너자이저예요. 나는 민준이 옆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이 감사와 놀라움이 일렁였다. 민준이는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즐겁게 바라보며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진호와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곳에서는 늘 눈치를 보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 존재가 평가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다. 여기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랑스러운 것들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아이와 친구들이 있었다. 민준이는 내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눈을 반짝였고 친구들은 하나씩 감탄하며 사진을 넘겼다. 나는 문득 평생 아이에게 숨겨왔던 나의 작은 자부심들을 이제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음을 느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할머니를 두었구나. 네. 저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용감하다니 아이의 눈에는 내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작은 모험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였다. 파티가 끝나고 조용해진 거실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다.
혼자 있을 때 느꼈던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상처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 거라고. 그리고 민준이에게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자신 있게 보여줄 거라고. 세상에 이 작은 파티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다. 웃음과 감탄, 자랑과 존경, 사랑과 인정. 그 모든 것이 한데 모여 내 마음을 꽉 채웠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사람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그것을 체감했다. 에필로그 내 인생은 내 거야. 오늘은 내 70번째 생일이다. 원룸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도자기 수업에 갔다. 오늘 같은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민준이가 손수 만든 생일 카드를 보내왔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진우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생일 축하드려요. 당신만의 인생을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건강하세요. 서연이에게서도 뜻밖의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지금에서야 깨달았지만 어머님께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당당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모든 메시지에 간단히 답장했다. 고마워요.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다. 영수가 70세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들. 소원 빌어봐. 케이크에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대로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며 생각했다. 나는 68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용기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다. 6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다음 달에는 중국 여행을 갈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다. 내년에는 요가 강사 자격을 더 높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밤도 나는 행복하게 잠들 것이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내가 주인인 하루가. 내가 선택하는 하루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김영숙 70살.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진정한 자유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늦은 나이라는 건 없다. 있는 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뿐이다. 네, 이렇게 김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부족한, 행복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 항상 있어주는 사랑이 참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늦기 전에 모두가 알았으면 하네요. 천국의 라디오 이만 물러갑니다.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셔요.